원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더 과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원유가 급락이 악재로 영향을 미쳤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 빠진 거는 대표님,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티셔츠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 보면은 KTM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이번에 산 바이크 만든 회사 이름이 KTM이고 오스트리아의 회사인데 KTM 오렌지 색깔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싱 팀 써있고 근데 산 오토바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이 티셔츠를 제가 받은 건데 선물로 여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뭐냐 이게 레드불 써있어요. 레드불. 그래서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마켓 베어마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씨 혹시 들어봤어? 불마켓 베어마켓? 네. 뭔데? super마켓은 장이 상승장일 때, 오! 베어마켓은 하락장. 오! 어떻게 알았어? 방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것도 쉬워요. 불마켓은 황소잖아요, 불이. 그래서 황소가 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그 상승장을 뜻하는 거고요. 베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내려치잖아요, 공격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베어는 하락장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유명한 황소 동상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무언가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그래서 열심히 새벽 6시에 가서 사진 찍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가서 사진 찍고 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레드 불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붉은색 황소.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으면서 상승장인가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다죠. 누구나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얻어 처맞기 전까지. 근데 지금 요즘 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반등 오고 해서 머릿속으로 막 이제 반등장이 시작됐나 막 이렇게 막 온갖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얻어맞고 그래서 참 힘든 장인 건 분명한데요.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계속 폭포수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반등의 타이밍이 오니까 레드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2.13%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가가 다시 2300 밑으로 2292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4% 하락 744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한 1%, 거래소는 한 2% 하락했으니까 안 좋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좀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코스닥은 차트는 그나마 다행인데 거래소는 그렇지도 않아요. 거래소는 어제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또다시 연중 최저점을 갱신한 그런 모습이고요. 글로벌 재료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오늘 사실은 원유가 급락이었어요. 원유가가 급락이 호재냐 악재냐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피터 린치 책에도 북소리 효과라고 나와 있죠. 여기저기서 북을 친다. 환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원유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데 그 재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재료라는 건 그 재료가 반영돼서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로서 호재 악재가 판단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원유 급락이 나와서 야 원유 급락? 왜 나왔는데? 야 경기 침체 때문에 원유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이게 커 보이면서 지수가 빠지면 악재인 것이고요. 반대로 원유가가 떨어졌어?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의 주범이 에너지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인데 그 대표적인 원유가 떨어졌어?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게 부각이 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호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재료를 놓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유가 급락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빠졌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에서는 아직 미정?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원유가 하락은 무조건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장 발등에 붙은 불이 당장 꺼야 될 불이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원유가고 원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더 과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원유가 급락이 악재로 영향을 미쳤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 빠진 거는 환율 오늘 1306원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본다면 오늘 외국인 매매 주체 하나의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모두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졌다라는 게 보다 더 큰 악재라고 보이고요. 원유가 급락은 악재라고 보고 싶진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거래소
목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뭐 지수 대비 너무나 많이 빠졌거나 또는 지수 대비 오른 종목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2%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네이버 카카오 조금 아쉽네요. 네이버 카카오 윗거리 달고 좀 밀려서 그렇지 장중에는 거의 뭐 3, 4% 이상 올랐었는데 아쉽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장중에 꽤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아쉬운 마감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대부분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은행주,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 크래프톤 그동안의 급락에 오늘 잘 버티는 3%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0%가 빠졌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기대감에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 관련주들이 올랐다면 유가가 급락을 하면 반대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조선주들. 그래서 조선주들도 많이 빠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래소 2%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하루였다. 이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대금,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돈이 어디에 몰려있니 봤을 때 역시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수 ETF의 거래 대금이 많았고요. 오늘 공구음원 3천억 정도, 이게 공구음원이 1,300억짜리인데요. 3천억이 거래됐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상한가 매매기법상 전일 대비 보합을 깬다면 매도.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 지지부진. 공구음원, G2파워 얘도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G2파워 신고가 갱신 가능성 높이면서 오늘 17%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터졌고요. 넥스트칩 얘도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장중시황에 오늘의 특징주는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주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오늘 좀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자주 나오는 특성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공구음원을 비롯해서 신규 상장주에서 자꾸 지금 무상증자 재료들이 나와요. 아마도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기존 오래된 종목들은 사실은 주가 떨어진다고 아동바동 하지 않아요. 대주주들 어차피 주식 팔지도 않을 건데 뭐. 대주주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다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지 내 주식을 막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주주가 아니고 아예 물량을 다 팔고 도망가면 몰라도 그럼 대주주는 안 파니까 대주주는 주가가 사실 떨어지는 거를 약간 귀찮을 뿐이죠. 소액주주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그거 말고는 크게 재산적 손해라고 하진 않습니다. 팔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는 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무상증자 막 한 주당 5주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냐면 신규 상장이 되는 데에 굉장히 관련자들도 많고 기대감이 많았겠죠. 신규 상장되고 우리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야 돼라는 강박관념이 있을 텐데 그 주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맥을 못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터진 거죠. 뭐가 터져요? 무상증자 5주를 주면 점점점 날라가. 이게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번지는 와중에 기존 주식들보다 신규 주식에서 더 유행이 잘 흐름이 타고 있다. 이 정도로 분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2파워도 신규주고요. 넥스트칩도 신규주고요. 그 정도. 피코그램도 약간 신규주의 범주에 있습니다. 모아데이터 역시 신규주예요. 그래서 신규주인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인 종목들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 등락 현황 한번 보면 거래소 177종목 올랐고요. 코스닥 502종목 올랐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 지수 하락 대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은 오늘 상한가 종목이 7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하락된 거 치고 상한가 7개에 탑 30이 9%니까 투자 심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인데 얘는 신규 상장 작년에 하고 쭉 오르다가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신규 상장주면서 신고가 갱신했으면서 얘도 오늘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상증자 공시가 유행이다. 그리고 그 유행을 신규주에서 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K옥션
역시 얘도 신규 상장주의 범주에 있죠. 얘도 신규 상장주의 범주에 있죠. 올해 상장주에, 올해 신규 상장주 범주에 있으면서 권리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통점 찾기. 무상증자가 요즘 유행인데 기존 주식의 무상증자보다 신규 상장 종목의 무상증자가 더 많이 나오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해서 구주식들의 대주주들은 그냥 귀찮을 정도만 참으면 되지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실질적인 이해 당사 관계자들 간에 야 상장되고 이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좀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무상증자가 유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차트가 좀 이쁘고 유보율이 높아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고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중에 G2파워도 그렇고 신규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VC도 신규주. 그래서 신규주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여기 있잖아요. 신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상장된 종목들이 넥스트칩이 오늘 12% 올랐고 레이처셀 7% 올랐고 강원칩스 5% 올랐고 포바이포 7% 올랐고 G2파워 17% 올랐고 모아데이터 상한가 BCNC 6% VC 11%.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해 상장주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올해 상장주 정도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 중에 엔터주들이 좀 있었는데요. YG 플러스가 있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었고요. A스토리가 있었고요. 이렇게 좀 엔터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덱스터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도 있고 근데 저는 A스토리가 좀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1박 2일 부산 강연회하고 등산 갔다 올 때 저희 회사차를 타고 갔는데 저희 회사차의 앞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틀고 했었는데 드라마 요약본을 보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배우를 제가 청춘 시대 때부터 좀 좋아했었거든요. 연기도 잘하고 되게 좀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근데 이번에 그 드라마에서 자폐가 있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너무 연기도 잘하고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요약본을 보는데도. 그래서 그 이후에 검색도 해보고 2회밖에 아직 안 했는데도 넷플릭스 막 드라마 지금 1위, 2위 막 다투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A스토리? 근데 이게 좀 약간 메이저급 방송국이 아니었어요. 방송국이. 그래서 약간 그게 좀 걸렸었는데 오늘 상승 15% 하면서 재료 가치도 그쪽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 이름이에요.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역삼역도 똑같죠? 거기 몇 가지가 나와요. 인도인, 역삼역, 우영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삼역이 제일 재밌었는데 이런 게 이제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를 재밌게 보면서 어디서 만들었지? A스토리?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이런 분석들, 공부거리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의 최고의 공부는 신규 상장주, 올해 상장된 애들 중에서 차트가 좀 이쁘고 유보율이 있으면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까? 이런 애들을 검토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공부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레드불 빨간 황소 강한 상승장을 기원합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되겠죠? 될 겁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11시 30분 간단 시황입니다. 거래소는 마이너스 0.86%, 코스닥은 플러스 0.96%로 양시장 상승과 하락이 엇갈린 하루입니다. 어젯밤 다우는 마이너스, 나스닥은 플러스 마감과 비슷한 양상이네요.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 중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이 가장 돋보이며 셀트리온, 크래프톤, 하이브 등 중장기 하락 낙폭이 컸던 기술주 라인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반면 유가 급락 소식에 S오일, 하나솔루션 등 에너지 관련주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주들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시젠 등 다수의 제약바이오주의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게임주와 엔터주, 반도체주도 선별적 상승이 나오며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오늘도 모아데이터, 넥스트칩, 피코그램 등 신규주 신고가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주목해야 할 테마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덱스터, MP, A스토리, YG엔터 등 메타버스 관련주와 엔터주의 동반 상승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 위에서 언급했지만 유가 급락으로 하락 종목의 상당수 에너지 관련주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네요. 한마디 덧붙이면 유가 급락을 경기 침체 현실화로 악재로 보느냐 아니면 물가 안정으로 호재로 보느냐의 문제는 언제나 말하는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장이 오르면 호재이고 장이 내리면 악재겠지요. 일단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고 그것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의 유가 급락, 이런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사를 읽어나가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누군가 홀이냐 짝이냐처럼 유가 하락이 호재냐 악재냐라고 답을 내라고 물으신다면 현 시점에서의 유가 하락은 호재라고 답하겠네요. 반면 환율이 1300을 넘어섰는데 이 역시도 똑같은 논리로 판단한다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의 환율 상승은 당연히 악재라고 판단하겠습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기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안주평, 유가 하락, 환율 상승, 복잡한 하루, 모대 선거 투자, 화이팅!